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테슬라 네.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에 이제 FSD 12.5 버전이 발표됐는데 호응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거 계속 연기되는 것 같긴 한데 로보택시도 10월 10일로 예정인데 예. 어떻게 성공 가능성을 좀 높게 보시는지. 뭐 최근에 뭐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도 있었고요. 뭐 테슬라가 뭐 카페에 돌진했다는 뭐 뉴스도 있었고 테슬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난 8월 15일에 자율주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동차 회사는 모두 망한다라고 이제 X에 글을 올렸거든요. 7월 말에 발표한 FSD 버전 12.5에 대해서 사용자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X나 이렇게 레딧 뭐 이런 데 들어가면 그 테슬라 버전 12.5를 한 거를 테스트 영상을 굉장히 많이 올려요. 근데 점점 발달한 게 이제 예전에는 막 차가 갔는데 로타리에서 진입하려고 하는데 차가 오니까 지가 스스로 멈췄다 가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직진도로를 주행하는데 한 차선을 거기 농기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전면에서 다른 차선에 이쪽 오는 차량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서 피해서 가더라 뭐 이런 얘기였는데 최근에 올라오는 그 영상들을 보면 도심 한복판에 거기서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예요. 얘가 막 전혀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뭐 그런 영상도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게 얘가 생각보다 어려웠대요. 그래서 그 전에 버전 12.4만 해도 고속도로에 진입을 못했다고요. 진입하는 건 하는데 진입한 뒤에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선에 들어가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웠나 봐. 근데 최근 나오는 영상에는 뭐 고속도로에 진입해서 사람이 운전한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들어가요. 고속도로를. 그러니까 버전 12.5의 그 성능은 생각보다 굉장히 획기적이고 압도적으로 나가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보택시하고 관련돼서는 이제 저거 ASS라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자동으로 차가 주차를 풀고 호출한 운전자 앞으로 가 서는 거야. 그 다음에 운전자가 내리면 지가 알아서 빈 주차장으로 가서 주차를 하고 기다리는 거지. 그게 이제 ASS인데 그 액추얼 뭐 스마트 서먼 뭐 이래가지고 그게 자율 주차 뭐 그런 기능인데 자율 발레 파킹 그런 기능인데 그게 되면 로보택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 조만간에 이제 번들로 출시한다고 하거든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10월 10일이 안 되더라도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성공 여부가 그 전에 판가름 날 것 같아요. 그 판가름 난다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가 이제 배터리가 화재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 뒤에 자료를 보면 NTSB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동차 화재에 대한 최신 데이터가 발표됐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10만 킬로당 화재 사고는 하이브리드 카가 3,474건으로 가장 많고 휘발유 차량이 1,529건으로 많은데 전기차는 25건이라고 해요. 그래요? 발생률은 현저히 낮은 거야. 화재 발생률은 현저히 낮은데 얘가 화재 진압이 안 되니까 한 번 불나면 오랫동안 타는 거지. 그다음에 또 새로 등장한 신문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얘를 믿어도 돼 안 믿어도 돼. 그러니까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막 그러니까 불이 나면 온 신문 기사에 대서특필되는 거지. 얘가. 그 하이브리드랑 휘발유가 불 이제 훨씬 많이 나는데. 났는데 그거는 뉴스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죠. 우리 예전에 그 BMW 520D인가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 불이 하도 많이 나가지고 그리고 뭐 불자동차라고 했잖아요. BMW 그거. 근데 요즘 뉴스도 안 나오잖아요. 몇 년 전에 그거 있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이 나서 그때 BMW 지하철장 출입금지 이랬어요. 맞네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이제 지하철장 못 들어가고 하는데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럼 전기차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주가가 판매를 확 주는 거 아니야? 문제는 우리나라만 아파트 있지 미국은 아파트 문화가 아니고 단독주택 문화예요. 이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지 그 자체가. 그다음에 주차장이 넓어서 차도 뚫어서 그 화재 나도 빈도수가 낮다면 큰 문제가 안 되는 거지.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에 다 모여 살고 아파트에 모여 살다 보니까 여기서 불나면 주변 차들이 다닥다닥 붙어 주차돼 있으니까 큰 문제가 나는 거죠. 전기차를 투자를 하는 데서 전기차를 보면 우리나라 상황만 보면 안 되고 글로벌 상황을 봐야 되는데 글로벌 상황은
뭐 아파트 문화가 어차피 아니고 지하 주차장이 별로 없어요. 뭐 빌딩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문제도 전기차 배터리 하재 문제도 별 상관없을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 뉴스에는 테슬라에 대해서 전기차 캐즘 신제품에 대해서 매수가 좀 주춤거리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거 이런 거라든지 배터리 하재는 악재도 있지만 이제 미국에 있는 볼티모어시에서 500만 달러치 이제 업무용 테슬라 차량을 샀다고 해요. 근데 그런 지자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캘리포니아 모 경찰서에서는 사이버 트럭을 경찰차로 이게 구매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저 테슬라의 그 보급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다음에 최근 테슬라 자동차 판매량 중에 테슬라 모델 S가 판매량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전기차 판매량 중에는 미국에서 모든 전기차 판매량보다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이 더 높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워렌 TV에서 테슬라만 집중적으로 영상을 업그레이드 올리고 있거든요. 여기는 제가 몇 달에 한 번씩 나오지만 워렌 TV는 이제 매주 두세 개씩 테슬라 관련 영상이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워렌 TV 오셔서 테슬라 최신 영상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테슬라는 지금 뭐 제가 볼 때는 절반 정도는 지금 매수를 하고 절반은 10월 10일 결정 나면 로보택시를 보고 매수하라고 권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계속. 왜냐하면 가장 큰 악재는 연기하는 거야. 한 번 더 연기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때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싶어서 많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 사지 말고 절반 정도만 사고 뭐 그때 결정이 나면 근데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결과가. 네. 그때는 좀 올라도 그때 비싸게 사더라도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절반만 사자. 절반은 10월 10일 이후에 좀 비싸게 사더라도 그때 사자는 게 제 의견입니다. 예.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의 엔비디아처럼 주가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그 미국의 전기차 보급률이 7%인가 그래요. 우리나라도 전기차 보급률이 8%인가 그래요. 얼마 안 돼. 보급률이 얼마 안 돼요. 근데 전기차를 써본 사람은 전기차가 너무 편한 거야. 맞아요. 편해요. 특히 자율주행도 너무 편하고 제 친한 후배도 이제 그 세간에 근무하는 후배가 있는데 테슬라 모델 Y 이제 저기 중국서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리튬 이산철 배터리. 그거 샀더니만 너무 좋다는 거야. 이게 도저히 다른 차를 못 산다는 거지. 테슬라의 가장 큰 단점이 한 번 타면 끊을 수 없다는 거라는 거지. 금단 증상 때문에. 네. 그것처럼 전기차는 어차피 늘어날 겁니다. 우리나라 화재는 일시적인 사건이고 이거 어차피 해결될 거거든요. 어차피. 얼마 안 그래도 저런 게 나왔더라고요. 중소기업에서 만들었는데 전기차 불이 나잖아요. 그럼 기구를 차 밑으로 집어넣어. 배터리가 보통 아래쪽에 다 있잖아요. 거기에 구멍을 뚫어. 거기다 구멍 뚫은 데다가 거기다가 물을 뿜어 넣는 거야. 배터리 안에다가. 배터리 팩 안에다가. 그래서 단기간에 진화하는 그런 방법도 개발되듯이 한 실내인데 이렇게 단기간에 해결되겠죠. 이런 문제는. 뭐 그래서 그렇고 나면 전기차가 지금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이요. 작년 얼마 전만 해도 이제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 그랬는데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인데 그중에 60%만 전기차로 판매된다면 5천만 대가 판매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이 얼마 안 돼. 예. 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더군다나 자율주행이 된다면 이건 게임 체인저예요, 그냥. 더군다나 내년에 25,000달러짜리 또 저가형 모델 나온다고 하잖아요. 저가형 모델 나오면 BYD도 다 죽었어. 지금 BYD는 평균 판매 가격이 10,000몇 달러인가 그러거든요. 그 테슬라는 4만 달러 뭐 이 정도 되잖아요. 최고 싼 게 3만 몇 달러니까. 근데 모델 2가 나오면 25,000달러짜리 차가 나오면 BYD가 확 죽는 거지. 저가용은 걔가 평정할 거니까. 그래서 뭐 테슬라는 지금 반드시 사야 될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슈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엄청 지지하더라고요. 네. 근데 또 트럼프는 내연기관차에 좀 지속 기간을 늘리려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 보조금 바로 없애겠다. 전기차 보조금 바로 없애겠다. 다 없으면 테슬라가 가장 유리해요.
그래요. 아, 그럴 수 있겠군요. 가격 결정권을 대부분 내연기관 차량은 전기차를 팔면서 손해를 적자를 보고 팔고 있어요. 왜 일정 대수 이상 팔려야지 얘가 고정비가 해결되잖아. 고정비도 못 넘어서 손익분기점을 못 넘어서 지금 막 대부분의 GM이나 포드만 해도 전기차를 팔면 팔수록 손해인 거야. 근데 테슬라는 수익 중에 수익 마진율을 갖고 팔고 있잖아요. 맞아요. 보조금이 없으면 테슬라가 가장 유력하고 훨씬 더 완전히 그냥 단독으로 그냥 올라서 1위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안 돼. 안 되면 어차피 저기서 민주당에서는 전기 보조금을 줄 거고요. 그 이래나 저래나 테슬라로서는 뭐 그냥 압도적일 것 같습니다. 아, 그 BYD가 그 1위잖아요. 세계 예, 예. 판매량으로 하면 예. 중국 내수 때문에 예. 이거는 큰 문제는 안 되는 걸까요? 안 그래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워렌 TV 영상에 찍어 올린 게 있어요. 지난주에 올렸나? 뭐 그렇게 올렸는데 BYD가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만 따질게요. 중국 내에서 모델 3와 모델 Y만 파는데 모델 3, 모델 Y만 파는데 BYD는 18개 차종을 파는 거야. 18개 차종을 파는데 18개 차종을 파는데 테슬라 모델 3, 모델 Y만 파는 것보다 매출액이 조금 높아. 아, 그래요. 저가형 차량이 말이야. 대수는 중요한 게 아니야. 대수는 그게 안 중요해요. 근데 뭐 우리 보통 하면 대수만 갖고 얘기하잖아. 대수는 원래 저가형 파니까. 아이폰하고 갤럭시랑 비슷하네요. 옛날 그때 아이폰은 종류가 되게 몇 개 없잖아요. 예. 큰 것도 없었고. 예. 근데 갤럭시는 엄청 많잖아요. 예. 근데 매출로 따졌을 때는 그 영업이익이나 이런 거는 애플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18개를 만들어 파는데 다 $10,000 미만짜리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고요. $15,000짜리, $20,000 미만짜리 대부분이야. 최고 비싼 게 $40,000야. 근데 테슬라는 최고 싼 게 $40,000야. 물론 그것도 보조금 받으면 3만 몇 달러지만. 네. 그러니까 게임이 안 돼. 이게 상대가 안 돼. 근데 이제 언론 기사가 일어날 때는 무조건 뭐라고 하냐면 판매 대수로 세계 1위라는 거지. 아니 싸구려 차 아무리 많이 팔면 뭐하냐고. 비싼 차 몇 대 팔면 그게 낫지. 마진율이 훨씬 높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워렌티 보면 영상 만들어 올린 거 있습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테슬라 관련 영상은 무조건 제가 워렌티 테슬라만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 예, 엔비디아. 네. 네. 테슬라만. 네. 테슬라만. 네. 그러면 2차 전지주 한번 여쭤볼게요. 네. 국내 2차 전지. 이 테슬라가 만약 이렇게 잘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 2차 전지도 이게 좀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또 김영 원장님께서 작년 한 8월 정도에 여기 출연하셔가지고 네. 그 단계를 나눠주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전체 그 인간의 삶의 생로병사 가운데 네. 이제 그때는 한 분열기쯤이라고 해서 지금은 매도해야 된다. 네. 근데 진짜 이거 엔비디아 예측해 주신 것처럼 그 후로 계속 하락을 했거든요. 많이 하겠죠. 근데 최근에 또 이제 뭐 증권사 리포트나 몇몇 전문가분들은 빠르면 4분기 때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김영웅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에 우리 배터리 관련주, 양극재 관련주들이 왜 그렇게 올랐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걸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일단은요. 그게 리튬 가격을 보면 알겠지만 당시에 76,000 위안 하던 게 단기간에 60만 위안까지 급등한 거예요. 와, 10배 됐네요, 거의. 그 이유가 뭐냐면 와. 중국 내에서 중국 정부에서 전기차 보조금으로 저걸 했었는데 전기차 보조금 보조금 받아서 만드는 전기차 업체가 600개나 있었어요. 그렇게 된 배경에는 이제 당시 중국 전기차 시진핑 주석의 제조업 활성화 목표로 발표한 산업 고도화 전략인 중국 제조 2025에서 여기서 전기차 보조금을 많이 주면서 그 보조금을 받고 생산업체가 600여 개가 난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600개 업체가 전기차를 만들고 아직도 리튬 생산이 다른 데는 좀 적고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부족하니까 폭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양극재를 주로 만들어 파는 뭐 에코프로, 위안, 포스코 퓨처,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종목들이 막 급등을 했었어요. 그때 리튬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1,000만 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1,400만 원 하던 게 갑자기 막 10배 오른 거지. 근데 그런 게 얘가 다시 76,000 위안, 1,447만 원까지 내려왔어요. 네. 이거 이제 며칠 전 캡처를 한 거니까. 많이 내려왔네요.
89%, 88%까지 리튬 가격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 다시 올라갈 거냐는 거지. 그렇죠.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요. 왜 아니냐면 일단 중국이 완전히 중국 경기가 엄청나게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중국이 막 경제 성장을 위해서 건설을 밀었는데 2, 3년 전부터 건설로는 답이 없다고 했어. 왜? 공실률이 너무 많고 빈집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도 중국에서 사람이 살 만한 빈집이 뭐 1억 주택인가 뭐 있고 막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경기는 한동안 더 살아나기가 어려운 거지. 실제로 중국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이 안 되는 거야. 그거 난리가 났으니까 중국차를 만들어도 전기차를 만들어도 안 팔리는 거지. 안 팔리면 리튬 가격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리튬 가격이 안 올라가면 양극재 관련된 그런 소재주들은 못 올라간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테슬라도 미국에서 리튬 정제소를 만들고요. 우리나라도 포스코에서 칠레 리튬 그 호수에서 물을 정제해서 만드는 건데 그거를 인수를 하고 개발하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리튬 가격이 올라가지 않는다면 우리 저것들은 우리 그 양극재 관련주는 다시 못 올라간다는 거죠. 앞으로 오랫동안.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에코프로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에코프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에코프로가 1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분할 전으로 얘기할게요. 150만 원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한 50% 되더라고요. 그럼 5, 60만 원, 50만 원 정도 한다는 거야. 10만 원까지 내려가려면 더 내려갈 일이 많다는 거지. 얘가 제자리를 찾아 다시 올라가려면 무슨 일이 벌어야 된다면 그 리튬 가격이 부족한 사태가 다시 벌어져야 되고 전기차 판매량이 갑자기 급증해야 되고 그런데 지금 캐즘이라 해요. 캐즘. 신상품이 나오면 이제 얼리 어답터들은 다 쓰고 나머지 사람들은 간망을 지켜보면서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주는 캐즘 상황이잖아요. 네. 더군다나 고금리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미국 내에서도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었고 세계적으로도 감소하고 있거든요. 차량 판매량 전체가. 그런 상태인데 중국이 제자리를 찾아가기까지는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지. 뭐 짧게는 5년, 길면 10년 이상 걸릴 건데 리튬 가격은 다시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좀 용기를 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팔아서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지. 이거 4분기에 올라간다는 생각에 지금 막 더 사고 물타기를 하고 있다거나 가지고 있으면 좀 안타깝지만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뭐 제 의견은 그래요. 뭐 어차피 결정은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하시는 건데 그런데 우리 그 2차 전지 투자를 고점에서 물린 분들이 저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학원도 많이 찾아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안 들어. 싫어해.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환상을 갖고 100만 원, 에코프로가 100만 원, 150만 원 갔을 때 1000만 원 간다고 500만 원 간다고 막 그렇게 부채질 하던 분이 계셨는데 거기에 대한 환상으로 주식을 샀는데 지금 더 내려간다고 하니까 마이너스 40% 50%인데 더 내려간다고 하니까 그 사람은 이제 확증 편향, 자기 편파성의 함정 이런 게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렇다고 제 말 듣고 팔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좀 용기를 내시기를 좀 바라는 거죠. 그 IRA법을 많이 인용하시잖아요. 그래서 IRA가 중국을 견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중국산 리튬을 견제하면 좀 나은 거 아니에요? 중국 경기 자체가 지금 완전히 죽어서 중국 판매량이 전체를 대부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전기차 판매량 중에 중국 판매량이 가장 많아. 가장 많고 중국 걸 제외하면 테슬라가 압도적인 1위야. 엔비디아하고 비교해도. 중국 내 판매량 때문에 BYD가 테슬라보다 판매량이 많은 거지 중국을 제외하잖아요. 테슬라가 BYD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아. 그러니까 근데 중국이 지금 전기차를 살 만큼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널렸다는 거지. 그래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뭐 IRA 뭐 그거 아니더라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그 중국이 워낙 큰 거군요, 시장이. 중국이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이제 내연기관 차량으로 막 푸시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리 봐도 내연기관 차량으로는 안 되겠거든. 100년 이상의 그 노하우가 녹아져 있는 거니까 자기들이 만들면 허접한 차밖에 못 만드는 거야. 근데 전기차만큼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근데 모터에다가 바퀴 구동력만 가지면 되는 거니까 너무 쉬워서 전기차에 주력적으로 밀었거든요. 그 어떤 나라보다 먼저 전기차에 밀었거든요. 근데 이제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들고 나온 거지. 자율주행이 없는 전기차는 저거랑 같이 우마차랑 같다는 거지. 역마차랑 같다고 얘기를 표현을 하고 그랬을 정도로 뭐 그럴 정도로 나오니까 중국은 여전히 허접한 차를 만드는 걸로 된 거죠. 전기차 자체도. 하여간 제가 볼 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들이 잘 나가려면 리튬 가격이 중요한 건데 뭐 테슬라조차도 이제 스스로 조달을 리튬 정제소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칠레에서 리튬 채굴 하는데 개발하고 있고요.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2차 전지는 조금 분리해서 봐야겠네요. 분리해서 봐야죠. 테슬라는 이제 더 이상 전기차의 싸움이 아니고 자율주행의 싸움인 거야. 근데 자율주행으로는 테슬라하고 경쟁되는 업체가 아예 없어. 자율주행으로 얼마나 편안하냐. 다른 데는 막 회사에서 자율주행 성능을 홍보 영상을 찍어서 막 올리잖아요. 테슬라는 그 사용자들이 자기가 체험한 걸 막 X에 막 올려 막.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X 들어가면 막 테슬라 치면 많아요. 뭐 그러고 하니까 경쟁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네, 대표님 그러면 지금 한 1억 원 정도 있으면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시겠어요? 자, 1억 원이 있다면 이제 저 같으면 이제 60% 정도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겠다. 왜? 기준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투자할 거고 그 중에 절반은 네. 테슬라에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준금리가 앞으로 계속 인하될 거라면 미국 증시가 계속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나스닥 100 지수 ETF인 QQQ 그 나스닥 100짜리 3배짜리 말고 3배짜리 TQQ인데 이건 안 되고 QQQ 요거를 또 나머지 이제 한 4분의 1 되겠죠. 나머지의 절반 그래서 사고 나머지 이제 S&P 500 ETF인 뭐 스파이부 뭐 이런 것들도 또 한 4분의 1 그렇게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 주식의 60% 정도는. 그 다음에 나머지 40%는 이제 국내 주식에는 SK 하이닉스에 한 3분의 1 투자를 하고요.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건설주, HD 현대 건설 기계라든지 뭐 이런 데 투자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3분의 1은 삼성전자나 코덱스 레버리지 ETF. 지수. 예, 지수 ETF. 왜냐면 금리가 내려가면 외국인 환율이 하락하고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코스피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거나 코덱스 레버리지거나 둘 중에 하나. 소액을 넣는 거네요. 레버리지에. 3분의 1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40%에 또 3분의 1이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나스닥은 좀 레버리지 사면 안 돼요? 나스닥은 이제 지금 많이 오른 상태니까 조정 나왔을 때 그 3배짜리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10,000원짜리가 5,000원이 됐어. 한 배짜리가 10,000원짜리가 저기 5,000원이 됐는데 얘가 다시 10,000원이 되는데 본전이 안 돼. ETF는요. 레버리지는 더 많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내려갈 때는 고점 대비 하락한 거잖아요. 올라올 때는 저점 대비 몇 프로. 이게 상승할 때 전일 대비야. 그래서 제 가격이 돼도 ETF는 본전이 안 돼요. 근데 3배짜리는 현저히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3배짜리는 안 되고 지난번처럼 막 기준금리 갑자기 올려서 막 바닥 났을 때 제가 이제 사야 된다 막 얘기할 때 그때 3배짜리 사는 거지. 3배짜리 잘못 사면 낭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배짜리. 앞으로 좀 상승이 예상되더라도 예. 그 중간중간 하락은 언제든지 나올 수 예, 있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런 건 급락했을 때는 레버리지나 3배짜리를 사는데 먼데이 블랙 먼데이 한 주 전에 있었잖아요. 예. 그럴 때는 그럼 그때가 타이밍인가요? 그럴 때는 3배짜리 사야죠. 근데 이제 블랙 먼데이가 하루 만에 끝날 줄 몰랐던 거죠.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일본이 갑자기 금리를 인상한다 그래서 일본 증시가 마이너스 12% 내리면서 내린 거였거든요. 그러고 문제가 되니까 우리 금리 인상 안 할게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간 거거든요. 걔가요. 근데 계속 가만히 있었으면 더 내려갈 수 있었으니까 그거 바닥 잡는 게 쉽지 않죠. 그것도. 맞네요. 사이트카 발동되고 막 그때. 재밌었습니다. 다이나믹했죠. 근데 그때 진짜 막 엄청나게 또 막 심각한 상황인 줄 알았는데 불과 2, 3주 지나니까 또 뭐 아무런 다 제자리 왔어요. 지금. 다 왔어요. 우리 코스닥만 제자리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뭐 금투세나 또 이런 거랑 연결된 예, 거겠죠. 예. 대표님 뭐 오랜만에 이렇게 또 나오셨는데 뭐 끝으로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 8월 31일 날 이제 저희 학원에서 제가 김영우 원장의 무료 강연회를 할 예정이거든요. 뭐 주제는 게임의 룰을 알고 투자하자 주제인데 사실은 뭐 우리 학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단지 이제 학원이 강의장이 넓지 않아서 우리 이제 주로 인터넷 강의를 많이 생방송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선착순 30명으로 이제 제한하는 점에 대해서 좀 죄송한데요. 어쨌든 아래 이제 워렌주건 학원 검색하셔서 그 전화번호 있으시니까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을 하시면 토요일 날 많은 분들이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또 제가 이제 워렌TV 유튜브 채널 운영 중인데요. 여기 뭐 구독자가 많지는 않아요. 아직도 뭐 1000단인데 어쨌든 여러분들 덕분에 좀 많이 늘었거든요. 사실은 1000단이긴 하지만 근데 여기에 방문하시면 제가 집중적으로 테슬라 관련된 것만 주 2, 3회씩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테슬라 투자로 큰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533-3425.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김영웅 원장님과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